대한 오해와 진실 OX 퀴즈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없어야 돼. 아니, 콜레스테롤 당연. 하지 마라. 어떻게 된 거죠? 콜레스테롤의 오해와 진실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콜레스테롤 많은 음식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 문제가 뭐 이렇게 쉬워? 아니 우리는 무슨 아니 몰라. 왜 온지 설명. 왜? 아니 먹고 싶은데도 콜레스테롤 많은 거 먹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먹지 말라 그러잖아. 오징어. 달걀도 하루에 몇 개 이상 먹지 말아라. 노른자도 몇 개 이상 먹지 말아라. 새우도 많이 먹지 말아라. 하지 마라. 그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그래서 먹고 싶은데도 콜레스테롤 많은 거 먹으면 당연히 콜레스테롤 높아가지고. 탕으로 어설프게 하는 것도 많고 말도 많고요. 자, 정말 궁금합니다. 정답은 뭔가요? 정답. X입니다. 아이, 설명해주세요.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들어보시고 따지세요. 네, 잠깐만. 네. 선생님 설명해주세요. 가장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은 콜레스테롤이 높아진다고 많이 생각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콜레스테롤이 한 80에서 90%는 몸 속에서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요.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는 거는 많아봤자 10에서 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80% 이상은 간하고 소장에서 자체적으로 만들고 버리고 해가지고 일정한 수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서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간이 있잖아요. 만드는 양을 줄여가지고 체내 콜레스테롤 총 농도를 늘 맞추어요. 버리게 되고 반대로 이제 음식을 통해서 적게 들어오면 간에서 그 양을 늘려가지고 일정하게 이렇게 유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무조건 콜레스테롤이 음식을 많이 먹으면 높아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거예요. 달걀 노른자 먹어도 됩니까? 네. 달걀 흰자만 드시는 분들도 진짜 많거든요. 저요. 네, 말씀하세요. 달걀 노른자는 죄가 없어요. 그 죄를 묻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런 오해가 죄가 굉장히 없었어. 많았어요. 오해가. 네, 오해가 많았죠. 근데 이제 미국 FDA도 그렇고 미국 당뇨협회에서도 먹는 거랑 상관이 없다 얘기를 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냥 숫자로 보면 계란 노른자에 200mg의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먹으면 200, 400, 600 올라갈 것 같죠. 근데 그게 흡수되는 과정에서 이 계란 노른자 안에 들어있는 레스티나 성분이 또 그거를 갖다가 오히려 흡수를 막는 작용도 하거든요. 근데 또 이걸 또 방송을 보시고 콜레스테롤이 쉽게 올라가지 않는다. 자, 신난다. 삼겹살에다 젓갈 싸가지고 새우 말아서 드시면 맛있게. 침이 넘어가는데 그건 또 안 됩니다. 예. 일시적으로 중성지방이 또 확 올라가거나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일시적인 혈행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동진 업. 네. 예,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때 항상 들어드리는 예가 있어요. 이게 콜레스테롤이니까 지방과 관련된 성분이라 생각하셔서 동물성 지방 이런 것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오해입니다. 단적인 예가 고기를 안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종교인 중에. 스님들 중에는 그런 콜레스테롤 높으신 이상지질 혈증이 한 분도 안 계실까요? 없지 않아요? 아닙니다. 많으세요, 그분들. 많으세요, 그분들. 많으세요, 그분들. 몰래 드시나? 네,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드셔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고 알고 있는 것처럼 예상 외의 음식들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지방이 없지만 몸에 들어오면 포도당이 지방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님들 중에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콜라, 빵 이런 거 많이 드신 분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는 이제 채식하시는 환자분들을 많이 보는데요. 채식을 하시는데도 그 이상지질혈증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논문을 봤더니 최근에 주목하는 두 가지 식품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설탕이고 한 가지가 식물성 기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통 방식으로 짠 게 아니라 대량 생산된 것들은 중간 만드는 과정에서 핵산을 넣는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몸에 들어왔을 때 혈관벽을 산화시켜서 또 다른 이상지질혈증을 만들 수 있다는 거고요. 설탕 또한 다양한 형태로 최근에 우리가 이제
많이 먹는 것 중에서 옥수수를 가지고 전분을 만들어서 그 단맛 나는 시럽을 비간접적으로 많이 먹게 되거든요. 이런 설탕과 그런 그 식물성 기름, 우리가 좋다고 예를 들어서 채식을 할 때 샐러드에다가 대량 생산된 올리브유를 뿌리고 또 이제 샐러드를 맛있게 먹겠다고 약간 단맛이 나는 소스를 넣어서 먹게 되면 그것 가지고도 본인은 채식을 하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지만 오히려 이상지질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논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건강하게 생산된 동물성 내장 지방을 이를테면 내장탕,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순대 그렇게 오히려 먹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아까 먹은 거. 자, 다음 문제 볼까요? 네. 자, 이번 문제는요. 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도 유전의 영향을 받는다. 받으면 O, 안 받는다. X.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아니야 이제 좀 반대로 반반 가자. 그쪽은 X로 가 우리 O로 가. 어디 따라갈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여기 따라. 본인 의견. 근데 콜레스테롤은 이 식습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생활 습관. 아니야, 이거 유전하고는 상관이 없어. 나는 뭐야? 그러시니까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네네.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알려주시면 안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유전병이라고 하는 것은 다운 증후군처럼 정말 유전적 영향을 100% 받는 질환들은 생각보다 굉장히 드물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네. 네, 고맙습니다. 고혈압이나 드물다래. 당뇨는 그런데 이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같은 배를 타자고. 자, 정답 확인하겠습니다. 정답 주세요. 네? 옵니다. 어떻게 된 거죠? 그렇잖아. 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들으면 되게 그 드물고 어려운 질환 같지만 실제로는 500명 중에 한 명꼴,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 10만 명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하는 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부모 중에 한 분이 계시면 자녀로 그 이어질 확률이 약 50%로 알려져 있습니다. LDL 콜레스테롤이 분해가 잘 안 되는 병인데 대개 이제 40세 이전에 심혈관 질환, 뇌경색 이런 것들이 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거고 LDL이 되게 막 200, 220, 총 콜레스테롤 300 이상 올라가는 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식생활 습관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약물 치료를 그것도 굉장히 강한 약으로 평생 하셔야 되는 그런 병이 되겠습니다. 영향이 있구나. 그러니까 유전적인 영향이 있네. 네. 그게 뭐로 또 최근에를 알 수 있냐면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대개 이제 피를 뽑는 방법도 있고 또 간편하게 하는 방법이 혀 안에 구강세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를 해볼 수 있는 유전자 검사법이 있거든요. 그걸 본인 증상과 궁금한 거에 따라서 가까운 병의원과 이건 한의원도 검사가 됩니다. 검사를 해보시게 되면 특히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고지혈, 고당,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는 비만 같은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에서 유전자 변이가 일어나는 특이 변이자 이름을 FTO 유전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다른 분한테는 없는데 이분 유전자 검사에서 나왔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비만이 그 자기 혼자 생겼을 확률보다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았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최근까지는 유전이라고 하는 것을 추정만 가능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실제로 검사를 해보면 정말 이게 유전적으로 영향을 받는 건지 아니면 아닌 건지를 조금 더 이렇게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거죠. 그러면 어렸을 때부터 관리를 하는 게 좋겠네요. 있으면은. 유전병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유전자가 있다고 해서 100% 발현되는 질환이 있고요. 다운 증후군 같은 게 그렇습니다. 근데 100% 발현되지 않는 질환들도 있어요. 그 당뇨가 같은 것이 대표적인 거고요. 당뇨는 당뇨 유전자가 있다 해도 그 환경이 그 유전자를 깨우지 않으면 당뇨는 평생 없이 지내실 수가 있어요. 다행이다.